원영섭 예, 저는 솔직히 말해보세요. 예. 민주당의 시비 열어보니까 막 기분이 좋아요. 막 자다가도 막 웃고 싶어. 아니 한편으로는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염려되는 게 염려도 해요? 염려도 하죠. 왜 염려를 하느냐? 우리도 급한데 뭐 이런 건가? 아니, 우리도 급한 거지만 이재명 지사의 수가 정말 좋다. 본 게임에서 이재명 지사하고 만약 상대를 하면 이게 참 쉽지 않고 참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되겠다. 그 생각을 제가 자꾸 하는 게 지금 이거 황교익 이분을 이렇게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할 거라는 건 생각도 못한 수예요. 근데 이거를 딱 임명을 하는 순간 이거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그 전에 이제 황교익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본 후보가 돼서 민주당에 우리 보수를 쪽을 상대로 이거를 걸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까지도 제가 좀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되는 수준이에요. 김태현의 정치쇼. 조심스러워서. 자 오늘 여의도 타짜와 서초동 까투리의 콜라보레이션 여의도 까투리의 비스무리한 겁니다. 멤버 한 분이 파일을 작성하시라고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급하게 안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원영숙 변호사까지 모시고 해서 네 명이 더 진행하고 있고요. 국힘 얘기 많이 했으니까 민주당 얘기해 볼게요. 근데 또 내전이야. 어벤져스 시리즈 중에서 이 시빌워가 재밌긴 한데 캡틴 아메리카랑 누구지? 거기 싸우는 거. 아까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 한참 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흐뭇하게 듣고 있다가 이제부터 나올 이야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흐뭇하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야? 아까 윤창훈 실장 얘기한 것처럼 뭐 되게 큰 거대한 담론이나 이슈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지금 국힘 얘기할 때는 지금 보면 녹취록에 뭐 주어가 있네 없네 사과를 했네 없네 이거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의 명락대전 얘기하는 아까는 스톤대전이었고 지금 명락대전 얘기할 때는 보면은 이것도 무슨 뭐 대단한 거를 가지고 보다 황교익 씨를 저 칼럼니스트를 관광국에서 시키는 게 맞네 안네 일본 음식을 좋아하니 친일파네 아니네 연미복을 입었으니 친일파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일단 민주당 반장이신 대한민국 최고의 과거의 법조기자였고 무슨 말씀이세요 자꾸 해야 임찬종인가 그러면? 과거 임찬종 좌연길 해죠 좌연길. 임찬종 기자 좌연길 기자가 호남도와 메시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기 우리 이한석 민주당 반장 어때요 지금 명락대전? 어떠냐고 물어보시면 참 글쎄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현재 이제 추세를 보면 한 보름 전인가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네거티브 중단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 캠프가 이제 휴전 선언을 명목적으로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네거티브 공격은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 표면화된 건 이제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내정자를 둘러싼 양쪽의 공방인데, 근데 이게 어디로 옮겨 붙었냐면 황교익 내정자를 이낙연 캠프에서 공격을 세게 들어오니까 황교익 내정자가 이낙연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 이러고는 오히려 이제 이분이 또 공격적으로 가열차게 나서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싸움을 낳는 국면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네거티브 중단 선언이라는 게 굉장히 무의미해졌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그 저변의 흐름을 보면 7월 초에 대선 예비 경선이 시작됐을 때 토론회에서 정세균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발끈하면서 제가 바지라도 벗어야 됩니까? 이 발언에 사실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죠 이 지사가. 그래서 지지율 하락세가 유의미한 하락세가 보였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이때 최대 수혜자가 누구였냐면 결국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지지율을 좀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1강 2중 3중이 아니라 양강이라고 불릴 정도 이낙연 지사가 올랐는데 그때부터 네거티브 먹히는구나. 그러면서 쉴 새 없이 파상 공세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파상 공세 보름하고 3주 해도 어느 순간 지지율 상승폭이 둔화되더라. 심지어 이낙연 대표가 이낙연 후보가 심지어 최근에는 미묘한 소폭 하락세도 보이더라. 이게 이제 이낙연 후보 측의 고민일 것 같아요. 네거티브가 먹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면역이 되는 건 아니냐. 면역. 집단 이제 이재명 지지층에서 집단 면역이 형성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새로운 네거티브를 좀 더 임팩트 있는 걸 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방향 비전과 정책을 보여주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데 황교익 이슈가 계속 쟁점화가 되면서 네거티브 공방 이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이낙연 지사도 새로운 변곡점을 만들기는 어려워질 거고
전체적인 민주당 경선의 이 컨벤션 효과도 상당히 좀 파급력이 약해질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민주당 쪽에 굉장히 내재적인 고민이죠. 아까 제가 그 국민의힘 이야기하면 그랬지 않습니까? 싸움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싸울 수밖에 없다. 근데 좋은 싸움을 하냐 못 아니냐. 그리고 좋은 싸움을 하지 못하면 나쁜 싸움의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한석 기자 말한 대로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데 싸움에서 또 싸움이란 거는 후발 주자가 선발 주자를 향해서 거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이슈가 있는 거죠. 이건 할 만한 이야기예요. 경기도지사직을 계속 유지하지 마라. 네.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뭐 정책적인 것도 그렇고 인사도 그렇고 결국 이 대선에 도움되게 쓰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공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반격한 것처럼 아니 옛날에 다 이렇게 했고 뭐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고 이 당 저 당 할 거 없이 다 그랬는데 왜 나보고만 그러냐. 할 수 있는 공격인데 이것의 불똥이 이제 황교익 씨. 그 경기관광공사라는 게 뭐 크다면 큰 자리인데 사실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경기관광공사라는 거를 뭐 얼마나 알았겠어요 사람들이. 한국관광공사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 작은 부분에서 터졌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아까 이제 싸움이라는 건 보편성인데 여기 이제 특수성이 있는 것들은 이른바 친문 뭐라 그래야 되나 인플루언서 셀럽들의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뭐 김어준 씨를 필두로 해가지고 황교익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나는 친이재명이 아니다. 근데 나는 친문이다. 나는 뭐 문재인 대통령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지금도 본인이 하고 있는데 그 친문 인플루언서 들에 대한 이제 영향력에 대한 그러니까 뭔가 우리 쪽으로 영입하고 싶고 근데 또 이렇게 각을 세웠을 때 그 사람들의 이제 위상상에서 황교익 씨 같은 경우에 보통 정치 문법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죠. 자 이걸 처음에 신경민 전 의원이 아마 이런 뭐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을 했을 건데 예. 좋다고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뭐 신경민 전 의원한테 반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제가 뭐 부족함이 있지만은 뭐 맡은 바 소임을 잘할 테니까 걱정 말아 주십시오. 뭐 이런 게 이제 보통 문법인데 바로 거기에 대장 이낙연의 정치 생명을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연미봉이 왔잖아. 뭐 이렇게.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이재명 지사도 되게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경선뿐만 아니라 경선 끝나고 본선에 갔을 때 이제 후보가 만약에 됐을 때 화합, 당내 화합, 진영의 화합 이런 문제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자, 원영섭 저는 솔직히 말해보세요. 민주당의 시비 열어보니까 막 기분이 좋아요. 막 자다가도 막 웃고 싶어. 아니 한편으로는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염려되는 게 염려도 하죠. 왜 염려를 하느냐? 우리도 급한데 뭐 이런 건가? 아니, 우리도 급한 거지만 이재명 지사의 수가 정말 좋다. 본 게임에서 이재명 지사하고 만약 상대를 하면 이게 참 쉽지 않고 참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되겠다. 그 생각을 제가 자꾸 하는 게 지금 이거 황교익 이분을 이렇게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할 거라는 건 생각도 못한 수예요. 근데 이거를 딱 임명을 하는 순간 이거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그 전에 이제 황교익 이분이 이제 그 전에 뭐 그 이재명 지사 욕설 뭐 큰 문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페이북에 올리니까 바로 그냥 그걸 그래 너한테 내가 뭔가 하사금을 내릴게 하면서 내려져 버린 거예요. 실제로 어떤지 몰라도 겉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 거기에는 그 메시지를 보면 친문 쪽에 있는 사람은 내가 전향하면 저기서 뭐 전향자 대우 이렇게 받으면서 포상금 받으면서 들어갈 수 있겠구나 저 진영에 이 메시지를 던지면서 한편으로는 이낙연하고 친문의 어찌 보면 핵심 인플루언서인 황교익 이분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지사가 가지고 있는 그 호남을 호남과 친문을 분리시켜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싸우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이재명 지사한테는 모든 걸 다 얻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이제는 뭐 아니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황교익 씨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괜찮은 거야 이제는. 자기가 효과는 다 얻어버렸어요. 여기서부터는. 근데 이런 이제 그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왜 갈라치기 하거나 이런 것들을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것도 인사를 통해 가지고 사실 인사가 이제 그 지도자의 가장 큰 툴이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그냥 팍 던지고는 쫙 분열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본 후보가 돼서 민주당에 우리 보수를 쪽을 상대로 이거를 걸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까지도 제가 좀 염려가 되고 우려가 되는 수준이에요. 그 예를 들면 뭐
박근혜 전 정부나 이명박 전 정부에서 중용됐던 인사를 나는 저 사람을 내 선대본부장 또는 뭐 내가 집권하면 경제부총리 시킬게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렇죠. 오. 예. 그러면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킨다라고 해서 누가 넘어가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나중에 안 시켜도 일단은 그 선거에는 계속 써먹는 거잖아요. 이 프레임들을. 그렇구나.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생각하는 가장 큰 본선 프레임의 핵심은 내가 TK라는 거예요. 자기가 TK다. 그것도 안동. 여기서 이제 그거를 그 본 게임에 쟁겨놓고 이제 쓰는 건데 이 본 게임에 쟁겨놓고 쓰기 위해서 뭐 백전이 어쩌니 뭐 오보도 했지만 나중에 이거를 밑밥을 깔아놓고 복선을 깔아놓고 다시 이제 본 게임 갔을 때는 내가 그때 그 말하지 않았냐면서 그러면서 TK 영남 공약을 거는 거죠 그냥. 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황교익 황교익 사장 내정 자체는 저는 오히려 그 이런 취지로 시작한 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친문과 친이계를 이제 물과 기름 같은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화학적 결합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 친이는 이제 이재명. 이재명이에요. 그런데 이 지사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뭐냐면 결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경우에 친 본선 진출해서 상대방 후보와의 전쟁 전에 친문과의 화학적 결합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거를 점진적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이제 친문 인사였던 황교익 씨를 그래서 영입을 하면서 본인은 사실은 친문이다라는 선명성을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이게 황교익 내정자의 수를 던지는 순간 친문 쪽에서 강하게 반발이 나오면서 황교익 씨조차도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번 국면에서 이재명계와 친문계의 갈등 이게 과연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물음표를 남긴 하나의 이벤트라고 내정자가 보고. 아침에 이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제 두 군데에 대해서 강하게 공격을 하던데 이제 이낙연 후보한테 공격, 뭐 정치생명, 뭐 저 짐승 뭐 이런 이야기. 하나는 문파. 문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지속적으로 공격을 했었다. 뭐 악마? 약간 이런 표현 쓰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이한석 기자가 말한 거하고 비슷한 프레임이 되는 건 거죠. 그러면은 그런 황교익 씨를 품은 이재명 지사는 더 곤란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이제 좀 거부감을 오히려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황교익 내정자가 이제 본인은 되게 화가 나고 격앙된 것 같아요. 어제 SBS 뉴스에도 출연했죠. 말이 기존에 우리 정치적인 이런 걸로 볼 때 너무 과해요. 그리고 또 과한데다가 이낙연 후보를 직접 겨냥한다는 거. 그러니까 저건 뭐 무슨 뭐 시켜주니까 뭐 저격하는 거냐 이런 프레임을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한석 기자 지금 민주당이 지금 여론조사 흐름으로 보면 1위 이재명, 2위 이낙연에서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은 좀 높은 거잖아요. 아닌가? 결선 투표요. 안 갈 수도 있어요. 아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예측을 저는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선 투표를 가냐 마냐라는 것 자체의 표현 자체에서도 오해 소지가 좀 있어서. 알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런데 확실한 건 그 지금 뭐 야권에서는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가 이제 현재 여론조사상 제일 주자로 거론되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이재명 여권의 1위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이제 정세균, 이낙연 후보 쪽에서 이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공세가 과연 어느 정도의 변곡점을 만들어낼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정치부를 처음 한 게 2012년인데 그때 이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사실 그때부터도 윤채권 실장님을 처음 뵀었지만 그때 한 10년 정도의 정치를 이렇게 발치해서 바라봐온 정치부 기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선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 뭐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3대 2대 뭐 몇 이런 여론조사 자체는 프레임이라고 봐요. 이 공고한 프레임을 과연 깰 수 있느냐. 저는 마땅한 변수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어쨌든 뭐 예측을 하긴 그런데 저는 약간 설명을 조금 깊이 해드릴게요. 설명을 저 결선 투표가 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이재명, 이낙연이 좁혀지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49가 나와야 돼요. 49. 예를 들어 가지고요. 자, 이재명이 50이고 이낙연이 45고 나머지가 5다. 결선 안 가요. 근데 이재명이 49고 한 이낙연이 한 20이고 나머지가 50씩 가져간다. 그럼 결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두 사람의 격차가 좁아지냐가 아니라 이재명 전 지사와 그러네. 비이재명 전체의 이게 비교가 네.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결선 가는 게 목표일 거 아닙니까? 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안 가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양강 구도로 가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 따라잡느라고 신경 쓰다가 애들이 딴 사람이 작아져 버리면은 전체 파이가 비이재명 반 이재명의 파이가 작아지면은 그냥 빠이빠이 차는 떠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뭐 저는 국민의힘이니까 전망을 조금 더 이제 냉정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뭐 약간 부침이 있었던 거예요. 눌림목이 생기면서 이제 네거티브 공세도 강화하고 하다가 네거티브 안 하겠다는 선언을 하잖아요. 네거티브 안 하겠다는 선언은 확실하게 앞서가는 사람이 원래 하는 거예요. 이 선거판에서는. 그리고 그 이등 주자나 이런 그 언더독들은 네거티브를 어떻게든 하면서 끌고 나가야 되고 그거는 이제 정치판의 뭐 기본 룰 같은 건데 네거티브 선언을 안 하겠다 이거는 안 하겠다는 선언은 결선 투표까지 안 가고 이길 수 있겠다. 요거는 자기들이 이미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고 말을 해놓고 네거티브를 하면 너 안 한다고 했잖아라고 역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할 필요가 없고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로 치면 시즌 모드 풀고 퉁퉁포로 이제 쭉쭉쭉 밀고 들어가는 거죠. 알겠어요. 스타크래프트는 안 하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다. 저기 자, 한 시간에 2분 남았는데 2분에 아이템 하나 바꿔볼게요. 이건 윤태곤 실장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 2012년 얘기를 하시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합당 안 했잖아요. 그럼 이제 제3지대도 둥지 틀고 11월에 국민의힘 후보 선출되면 그 후보랑 단일화 국민의당 가겠다는 뭐 거잖아요. 저한테 특별히 물어보실 필요는 없지만은 제3지대는 아니죠. 제3지대라는 거 지금 김동연 부총리 정도가 제3지대고 안철수 대표가 합당을 안 한다라는 거지. 뭐 정권 교체, 야권의 전체 파이 뭐 이런 식의 스탠스는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그리고 그 나의 파트너를 이준석이 아니라 뭐 앞으로 뭐 윤석열 뭐 이렇게로 삼겠다 이런 전략이겠죠. 그 성공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그 전략이 안철수 대표의 전략이 예를 들어 일목표가 내가 대선 후보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게 안 될 경우에 누구의 손을 좀 폼나게 들어줘가지고 잘 엑시트를 할 거다 그런 생각까지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뭐 무리한 목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 본 후보가 뭐 윤 총장이 되든 누가 되든 후보가 되면 이 제3 후보를 주저앉히는 거는 본인한테는 뭐 지상 과제입니다. 그때는 그 옆에 있는 참모들보다 본인이 더 안달이 나요. 사실은 이 사람이 뭐 3% 5% 가져갈까봐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후보가 어떻게든 이분을 주저앉혀야 되는데라는 그 생각 때문에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협상을 하시겠다는 게 그런 의도신 것 같은데 그게 뭐 나쁜 전략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국면이 현재 민주당에게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지금 합당 안 하고 나중에 11월에 가서 후보랑 따단하는 1대1로. 저는 뭐 예측은 좀 어렵긴 하지만 저는 안철수 대표의 생각엔 구상 중에는 결국 그 빅텐트 뭐 범야권 통합이라는 그림을 갖고 염두에 두고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름다운 통합. 그래서 본인이 결국 이번 선거 3~4%의 초박빙 대선이 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안철수 후보 그 과정에서 본인이 역할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본인의 현재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저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오늘 저 민주당 국민의힘 안철수 저 국민의당 대표 얘기가 다 해봤어요. 오늘 특집 프로입니다. 서초동 까투리와 여의도 타짜의 조합. 여의도 까투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